4개 부동산 매도해서 수익이 1억 2천 남았으니까 세금 다 떼고. 그럼 1년에 부동산 4개 파신 거예요? 1년이 아니지. 정확하게는 5월 달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해서 5, 6, 7, 8, 4개월에 4개, 한 달에 한 개씩 팔았구나. 낙찰 받은 건 이제 그 전에 것도 있지. 근데 핵심은 내놓고 얼마 만에 팔렸냐가 중요한 거야. 낙찰을 받은 건 받은 거고 4개월 안에 4개를 털어내는 방법이 있다고요. 저번 주엔가 공매하시는 분이 경남 김해에 사시는 분이 계셔요. 김해에 있는데 나이가 여자분인데 32살인가 있는 분. 근데 그분이 멘토링 전화가 왔어.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시세 조사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어렵잖아 사실. 사실 시세 조사라는 거는 그 매수자 관점도 해야 되고 매도자 관점으로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물어보니까 매수자 관점은 물어보는 건 편하겠대. 근데 매도자 관점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왜 어려운 것 같아? 일단 32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분 뭔지 알아? 갭 투자도 한 3개인가 4개 했던 분이야. 근데도 어려우시대요. 근데도 어렵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경매 시세조사하고 일반 매매를 투자하는 그 시세조사가 결이 다른다는 거지. 일반 매매를 물어보는 거는 진짜 나와 있는 매물을 물어보고 그 가격이구나 인지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경매는 이 물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물건은 가격을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매수자 매도자 관점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매수자로 하면 그냥 나와 있는 걸 원하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벽이 부딪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매도자 관점에서 조사를 잘할 수 있을까를 물어봤어.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매도자 관점에서 이제 해봤대. 근데 팔리는 가격을 부동산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시더래. 어떤 데는 2억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는 어떤 데는 뭐 이건 안 팔려요, 어떤 데는 2억 3천에도 매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로 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할래? 자, 예를 들면 2억에 팔아준 데가 있고 2억 3천에 팔아준 데라고 한 데가 있어. 어디가 맞는 가격일까?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10군데, 100군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않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전화를 마음의 준비도 마음의 해야 준비를 되고. 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심리적인 문제라 이건 내가 넘어서야 되는 맞아요, 부분인데, 결국에는 물어는 봤는데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느냐가 핵심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내가 거꾸로 물어봤지. 부동산에 몇 군데 전화해봤느냐, 어느 부동산에서 2억에 팔아주겠다라고 했나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뭔지 알아? 그 물건지의 근처 부동산이야. 해당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의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조금 넉넉하게 팔아주겠다라고 얘기한 데들은 근처 부동산이 또 아니다. 이 부동산들이 위치한 곳들의 특징이 대로변이나 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이야. 이게 진짜 큰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봐. 진짜 일반적인 매수자분들이 부동산을 갈 때 역 근처에 있는 눈에 띄는 부동산 가니, 아니면은 집 근처 쭉 들어가서 있는 로컬 부동산으로 가니, 어디 갈래? 대로변에 가거든 대부분.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로변에 있는 부동산에만 손님이 가. 많이 올 거 아니야, 손님이 오더라도. 그러면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무래도 거래를 더 많이 하겠지. 근데 로컬 물건지가 안쪽에 있으면 안쪽에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로 가잖아. 거기는 애초에 손님이 잘 안 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없다, 안 팔린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경매인들이 착각하는 게, 내 물건지에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이 잘할 거라 생각한다, 시세를. 근데 절대 아니야. 나도 부동산 매도, 그 집 근처 부동산 아니야. 내 집을 팔아주는 부동산은 내 집 근처의 부동산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부동산이 팔아주는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 능력이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실력이 있고 손님이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얘기 안 해. 진짜 될 만한 가격을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줘, 넉넉하게. 그런데 손님이 없는 부동산이니까 낮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억에 손님도 없어요 라는 부동산의 기준을 세울 것인지, 진짜 거래를 할 만한 능력 있는 부동산이 얘기해 준 것을 신뢰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서기 시작하는 거지. 내놓는다면 너 어디에다가 내놓을래? 능력 있는 부동산에 내놔야지. 부동산 시세 조사할 때도 매도 관점에서 조사할 때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지. 물론 내 물건지의 근처
근처가 대로변이라면 괜찮지. 근데 내 물건지가 좀 주거 밀집지역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근처 부동산 간다? 안 팔린다 얘기한다. 근데 그쪽은 애초에 손님이 안 가기 때문에 그곳에 내놔봤자 어차피 거래가 안 된다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대. 그러면 부동산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내 물건지에 네이버 지도 이런 거 떠보면 부동산 주변에 쫙 나오잖아. 근데 그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대로가나 역 근처에 있는 손님이 올만한 부동산에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매도가를 물어보면 거기가 사실 더 신뢰가는 가격일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이해되지? 그 하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에서 쫄거든, 경매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 2억에 손님 없어요 라는 걸 얘기를 딱 한 번 들으면 흔들려요. 이거 안 팔리나 보다. 그러면 하더라도 시세가 보수적으로 잡히고 입찰가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지. 그러면 맨날 폐찰만 하는 거지. 낙찰을 받아야 돈을 벌든 팔아먹든 수리를 하든 뭘 할 건데 낙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남 기미에서 오신 분 입장에서는 서울에 대한 지리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어디다 물어봐야지 좀 특정해 주는 게 좋지. 더더욱이나 내가 그 지역을 잘 모를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내 집 근처에 있는 안쪽에 있는 부동산들의 사장님들의 특징이 연세가 좀 많아요. 그분들은 일에 열정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먹고 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중개 거래를 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연세가 있으시고 로컬 부동산이면 오래 해오신 분이야. 맞아요. 절대 오래 했다고 그 시세를 잘하는 거 아니다. 그 동네 토박이 부동산일수록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 왜? 사람은 옛날 가격을 알고 지금 가격을 알면 옛날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면 항상 비싸거든, 부동산은. 이 가격이면 너무 비싼 거야, 옛날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도 이건 너무 비싸다, 안 팔린다, 보수적이다, 손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보는 거는 사실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딱 정해지는 거지. 매도 조사할 때는 부동산을 어느 곳에 물어봐야 될지 컨택이 중요한 거고, 그럼 그 부동산들 어디 있느냐? 좀 여기나 손님이 올 만한 곳에 부동산을 물어보는 게 맞다. 그리고 내놓을 때도 로컬 부동산에도 내놔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면서 내가 매도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매도도 가능하고 수익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핵심이야. 매도자 관점, 매수자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도움이 됐니? 너무 꿀팁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매도자 관점에서 물어봐야 되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알아간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고 시세 조사할 때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하게 되면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서 쫙 가는 거야, 그냥. 이 동네 오래 있었다고 하면은 살짝 겁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이제 예를 들면 토박이 부동산 가면 이제 옛날부터 막 이 지금의 히스토리를 쫙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이유는 딱히 없거든. 물론 알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꿈틀거리냐면 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지금 얼마에 팔리는 데를 물어보고 싶은데 정보는 쏟아내고 네네네 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제가 부동산을 고를 수 있게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부동산을 고르는 관점이 생기고 그 부동산들은 스토리 얘기하면서 쓸 시간이 없어. 손님 대응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 일만 딱딱딱 해준다고. 이거 이 정도면 팔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손님이 오니까 또 거래도 일으키고 그런 거를 가야 되는 거야. 경매 하시는 분들이 조사할 때 물론 많이 해야 된다도 맞아. 본질적으로는 맞는데 어디에 비중을 더 두고 할 것인가는 필요한 거지. 경매에서 시세 조사할 때 계속 그 벽을 못 넘으면 맨날 보수적으로 해. 시작가 계속 낮게 쓰고 맨날 사람들은 높게 쓴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수익 낼까?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야. 폐찰만 하니까 배워도 포기하고 악순환으로 가지 말고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그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사이트를 얻었나? 진짜. 인사이트다, 이게 인사이트.